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점검하면 자기는 이제 휴가 가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지금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미국하고 경쟁이 안 돼. 유럽이 그렇게 그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그 무식함을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주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액세서리인지 모를 이 후보는 연일 살아오면서 읽은 책 한 권을 미천으로 모든 문제 연구소장을 자처하며 무식함을 과감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입만 열면 설화의 논란이 되는데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동관은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저 노동시간이나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육체로 하는 노동을 비하하는가 하면 노동 전문가조차 하지 못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따져보면 근거도 없는 자기 개똥 철학인 거죠. 이런 그의 발언은 빡세게 120시간 노동을 하고 푹 쉬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부터 손과 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도 안 한다는 역대급 코미디 발언으로 이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구분 못하는 무지몽매함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해고가 자유롭게 돼야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검찰 징계위를 소집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그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며 끝까지 버티게 하던 그가 무슨 해고를 자유롭게 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한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진작에 해고를 당하던 자신이 사표를 쓰고 나왔어야 했던 거죠. 이제서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더 황당한 건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더 높은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다수인 겁니다. 정규직 개인 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했고 16개국이 더 느슨했는데요.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이었습니다.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 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이런데도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러니 비호감도 1위 대선 후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한국리서치와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선 후보 1위는 윤석열 후보였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비호감도 1위는 이낙연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 주자 상위권 후보 4명의 호감도를 조사해 2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3.8%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번 발표된 KB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59.5%, 홍준표 53.6%,
이낙연 52.5%, 이재명 49.2% 순으로 비호감도가 조사됐는데요. 가장 높은 비호감도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호감도 1위는 이재명 48.6%, 이낙연 44.7%, 홍준표 44%, 윤석열 37.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비호감도 1위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또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 꼴찌 역시 윤석열로 극과 극을 오가며 단연 압도적 1위와 꼴찌를 차지했는데요. 뭐 당연한 결과이다 보니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비호감도 차이가 1.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낙연이나 홍준표나 개찐 도진이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 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호감도는 이재명 58%, 윤석열 60%, 홍준표 64%, 이낙연 66% 순이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비호감도 1위를 이낙연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또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48.6%, 이낙연 44.7%, 홍준표 44%, 윤석열 37.5% 순으로 조사됐고 호감도에서는 윤석열이 KBS 여론조사와 똑같은 4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는 KBS 한국 리서치 조사와 달리 비호감도 1위를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낙연 후보가 차지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호감도는 광주 전라 지역 4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4%, 진보 성향층 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 30대 여성의 이낙연 후보 호감도는 30%를 웃돌았고 같은 연령대 남성에서는 10% 내외로 성별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고 답한 사람 중 67%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해 치열한 당내 경선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최장수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대비 호감도 하락폭이 매우 큰 후보입니다. 2019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층 등에서 약 70%에 달했던 호감도가 2021년 8월 현재 40% 내외, 연령별로 봐도 30대에서 50대 60% 내외에서 30%를 밑도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요. 대선 행보를 시작하면서 그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갤럽은 이낙연 후보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서 6월 인사청문회 전후조사에서 적합 의견 60%로 별 논란 없이 총리에 취임했고 2020년 7월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단독 선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권 후보 경쟁이 무주공산이었던 총리 시절 압도적인 선호도를 유지했던 이낙연 후보가 그가 말하는 본선 경쟁력의 실체라고 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추락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한 본선 경쟁력은 있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이러한 호감도와 비호감도 수치의 변화를 비단 네거티브 전략의 패착이나 대세론의 일환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낙연 캠프의 전략이 실패라는 건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번 당내 경선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수치에 대해 과연 이낙연 캠프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역대 이런 대선 후보가 있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도는 떨어지고 비호감만 늘어나는 차기 대권 주자. 이게 경쟁력이고 이게 준비된 대통령의 자격인가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과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비호감도만 상승해 100%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켜보고 비판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으로 일하시던 그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몇 년 뒤에 언론이 보도했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